자, 앞에 강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와서 좀 예기치 않게 중간에 잠깐 끊고 갔고요. 뭐야, 벌레가. 자, 그다음 방금 마지막에 끊으면서 좀 나도 급하게 끊어져서 이 친구가 하도 급해가지고 답을 하나 잘못 얘기했죠. 정답 4번인데 아까 5번이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지? 정답은 다시 4번입니다. 됐죠? 질문 대답 구조 계속 이어서 88번 가는데요. 자, 이것도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거고, 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빈칸이 뚫려 있는 질문 대답 구조가 보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니? 글의 한 가운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질문 대답 구조가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 대답 부분이 가운데 껴 있을 때, 알겠지? 시작한다. 빈칸에서 대답은이라고 했으니까 질문이 뭔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봐봐. 이걸 수거라고 암기하기 이전에 네가 수능 날 이런 표현을 만났다고 생각해봐. 봐봐. 이건 네가 번역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뜻인지. What can you do?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To set your pen in motion. 여러분의 펜을 두는데, 세트한다고 하지? 어디 속에 둔대? 모션이 뭐야? 움직임. 여러분의 펜을 움직임 속에 둔다는 얘기가 뭐 한다는 얘기야? 펜을 움직임 속에 둬. 뭐 하는 거야? 펜을 흔들어? 비유적으로 생각해봐. 펜을 움직인다는 건 펜을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글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니야. 네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얘 문제야. 알겠지?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을 했는데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어요. 생각하라고. 그리고 정 헷갈리면 우리말로 써봐.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해보시고. 알겠지? 간다. 즉 도대체 글을 쓰기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자, 대답은 체크.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무슨 어구? 부정 어구 항상 조심하세요. 빈칸에 덫에 빠지지 말라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고, 1번이 답이면 글을 완벽하게 쓰라는 얘기를 하겠니? 아니지. 완벽함에 덫에 빠지지 말라니까 글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완벽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 글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대충 써. 그래. 일단 쓰고 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네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뭐 하라고? 역추론. 이게 별다른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두 번째. 뭐에 덫에 빠지지 말라? 저작권에 덫에 빠지지 말라. 카피라이트 기억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카피라이트 그 인터넷 보면 C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 All right reserved라고 써져 있는 거. 그게 카피라이트야. 저작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함부로 무단 복제하면 안 돼요. 그럼 저작권에 덫에 빠지지 말란 말이니까 당연히 뭐 하지 말라? 복제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이해됐지? 세 번째, relativism. 상대주의의 덫에 빠지지 말라. 남은 남이고 너는 너고. 이해됐어? 네 번째, destruction. 파괴의 덫에 빠지지 말라. 그럼 글을 썼으면 함부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파괴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찢어버리고 이러지 말라고. 다음날 그게 더 좋은 글일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다섯 번째, 모방의 덫에 모방 끝났지? 같은 말 보이지? 뭐 3번하고 5번, 아니 2번하고 5번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제 세 가지로 좁혀지네. 글을 완벽하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라? 대충 써. 상대적으로 쓰지 마. 알겠지? 남은 남이고 너는 너고. 파괴의 덫에 빠지지 마. 그냥 좀 안 좋아도 남겨놔. 이런 얘기겠지. 근데 빈칸 뒤에 연결사가 뭐 나왔니 얘들아? 즉 다시 말하면 형광펜. 그럼 이제 이건 또 이걸 요구하네. 이 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뭐 해라? 압축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지금부터 나온 말이 대충 쓰라는 얘긴지, 완벽함에 덫에 빠지지 말고, 아니면 3번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주의의 덫에 빠지지 말란 말인지, 아니면 4번에 나왔던 것처럼 파괴의 덫에 빠지지 말란 얘기인지 이제 네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한다. 만약 you can convince yourself, 네가 너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뭐라고요? 첫 번째 글이 여기서 draft란 단어가 사실 first draft가 뒤에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 초고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뒤에서. 됐지? 근데 네가 이걸 몰랐다 치고, 몰랐잖아. 그럼 이건 알잖아. The first, 뭐가? 첫 번째가 너의 최고의 글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can be made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라면, 좀 추가적인 생각과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그러면 시작하기가 편해질 거야. 대충 쓰란 얘기야? 파괴의 덫에 빠지지 말란 얘기야? 남은 남이고 너는 너란 얘기야?
대충 쓰란 얘기죠. 아,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이거 아니야. 요약하면 이해되니? 이거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 완벽함에 덫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이건 얘들아 고개 들어봐. 회사 가서 혹은 대학 가서 과제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뭐 하는 게 중요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야 수능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 대학생 되면 이제 토플 공부, 토플 안 하죠. 대부분 토익 하죠. 토익 공부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다가 그래 이렇게 공부할 바에야 그래, 나중에 뭐 휴학하고 하지. 뭐 차일피일 미루고요. 또 문법책 하나 나중에 뭐 시간 내서 해야지. 나중은 없어요. 할 것 같아? 안 해요. 알겠지? 제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요. 틈날 때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 상태로 조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 시작이 반이다. 일단 하라고. 알겠지? 그냥 앉아가지고 에이 그 나중에 제대로 하지 뭐. 뭘 나중에 제대로 해. 공부도 나중에 제대로 하든 안 하잖아. 일단 하고 봐. 그 얘기야. 알겠어? 일단 해. 그냥 해. 됐지? 넘어가자. 신텍스. 내가 이거 왜 체크했는지 생각 좀 해봐. 주어 다음에 바로 뭐 떴어? 주어 다음에 바로 뭐 떴어? 관계사 떴지. 주어 다음에 관계사 바로 뜨면 일반적으로 몇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인데 나열됐어. 잘 봐. 아이들은 그런데 뭐 걔한테 먹이도 줘야 하고 느껴져? 나열되는 거? 또 걔한테 물도 줘야 하고 그리고 산책도 시켜야 하는 아이들은 하고 여기가 동사였다고. 이렇게. 즉 주어 다음에 관계사 속에 있는 동사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병렬, 나열될 수도 있다. 잘 잡았니? 잘 잡았니? 이런 것 때문에 수능날 망한다고 한 10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잡으시고요. 끝. 넘어가시고. 두 번째. 여기도 힌트 바로 나오죠? 이 부분이요. 여기 and를 통해서 and의 기능은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이니까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뒷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겠지. 이해됐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갑니다. 고양이는 또한 아이들에게 체크해줘라. 뭘 가르칠 수 있대?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대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럼 당연히 고양이를 가진 아이들이 dependence, 의존성을 배우겠니? independence, 독립심을 배우겠니? 책임감을 배운 아이들이 독립적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independence. 끝. 이렇게 근거 잡아서 푸시고요. 됐지? 뭐 어디까지 어렵지 않네요. 계속 갑니다. 여기 어렵다. 여기도 병렬 구조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다시 고개 들어봐. 일단 여기까지는 번역이 되죠. 만약 네가 너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다면? 설득할 수 있다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라고 설득하는지 대타고 나서 첫 번째 드래프트가 여러분의 최고의 글이 아니고 하고 또 뭐가 떴니? end가 떴지. 근데 너 생각해봐라. 이게 수능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 end 다음에 뭐 떴어 얘들아? can 떴지. 그럼 넌 습관적으로 앞에서 또 뭐 찾을 거야? can 찾겠지. 근데 앞에 봤더니 can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병렬된다고 착각해서 또 해석이 이상해진다고요. 저한테 배운 대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병렬 구조 판단할 때 형태 쫓아가라 그랬어? can 나왔으니까 can이야. 이 앞에 뭐 된 말을 찾아? 생략된 말. 그렇지. 그럼 봐. 여기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 the first draft가 생략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랑 병렬된다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이 앞에도 you가 생략된 거지. 그럼 번역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이 여러분의 최고의 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봐. 여러분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니? 추가적인 생각과 약간의 수정을 통해? 널 수정해? 얼굴 뜯어고치고 이상하잖아. 머리를 뜯어 이상하잖아. 되니 뭘 수정하고 뭐 여러분의 생각에 좀 추가를 더한다는 건 당연히 뭐야? 여러분이 쓴 글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병렬되는 거지. 이렇게요. 근데 형태만 쫓아가다가 여기랑 병렬된다고 착각하면 또 해석이 이상해진다고요. 거듭 얘기한다. 병렬 구조는 뭐 된 말을 찾아라? 생략된 말을 찾아서 똑바로 번역해 봐야 돼요. 알겠어?
되니?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혼동어휘인데요. 여기 혼동어휘는 어근 정리를 한번 잠깐 좀 해드릴게요. 거기 들어봐. 다 기억하니? vise란 말이 들어가면 뜻이 뭐였지? 어근상으로? 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니? 다 똑바로 기억해야 되는데 총정리를 간단하게 워낙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 표현이라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좀 봐. 영어 단어에서 vis 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look의 뜻입니다. look이 뭐하다? 보다. 그래서 우리 제일 쉬운 단어가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그렇지. 보세요. 이걸 활용한 첫 번째 단어가 vision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 단어 명사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물리적인 느낌과 두 번째 추상적인 느낌을 동시에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 봐. 시력이나 시야란 뜻이에요. 다시 첫 번째 뭐? 시력이나 시야. 이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 넌 애가 이렇게 비전이 없니? 내지는 야, 넌 비전이 있구나 하는 그 비전이요. 추상적으로. 맞니? 그래서 뭐야? 뭔가 그 사람의 목표나 방향성이나 전망이란 뜻이 된다고요. 동시에 기억해. 하나는 뭐? 시력이나 시야. 또 하나 추상적으로는 전망이나 목표, 장래성 이런 뜻이 된다고요. 알겠지? 그 다음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이란 어근을 붙여서 visible이라고 하게 되면 뜻이 뭐니? 볼 수 있는이죠. 맞지? 그러면 다시 여기다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invisible 그럼 뜻이 뭐야? 볼 수 없는 혹은 보이지 않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덤 스미스 형님이 얘기한 그 유명한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뭐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invisible hand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걸 보이지 않는이라고만 번역하면 조금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투명한이란 뜻도 돼.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영어로 해봐. 그러면 투명 인간, 투명 영어로 뭐지? 물론 투명이라는 단어가 transpar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투명 인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invisible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 집중해라. re란 단어가 다 알다시피 뜻이 뭐가 있니? 다시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revise 하게 되면 어근상으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말을 만들어 보면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복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 뜻이 쓰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뭔가 다시 보고 이거 잘못됐네 해서 수정하다, 정정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revise 뜻이 뭐라고요? 수정하다, 정정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correct라고 나옵니다. 너는 correct 그럼 무슨 뜻 많이 알고 있니? 정확한이란 형용사만 많이 알고 있지. 얘 동사로 쓰이면 정정하다. 이거 많이 틀린다. 됐어? 됐어? 그 다음 이 어근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 어근을요. devise요. D가 뜻이 뭐야? 아래로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 아래를 보다인데요?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있던 걸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디바이스가? 네 머릿속에만 있던 걸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 뭔가를 만들다 고안하다의 뜻인 거야. 디바이스 뜻이 뭐라고요? 만들다 고안하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좀 독특하죠. 이쪽에다 쓸게요. 바로 니네가 핸드폰에서 맨날 보는 뭐? 디바이스가 연결됐습니다.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요. 뭔지 알고 써. 우리말로 디바이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뭔지 모르죠. 장치나 설비란 뜻이야. 됐니? 그 다음 슈퍼라는 접두사를 좀 붙여볼게요. 슈퍼는 뜻이 뭐니? 위란 뜻입니다. 맞지? 그럼 supervise는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감시하다, 감독하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감시하다, 감독하다란 뜻이 되는 거고 같은 단어로 몇 차례 얘기했던 oversee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overlook은 뭐라고요? 간과하다, 빠뜨리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주의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근을 보면 외우기 쉬워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부정접두사 임을 붙이고 앞, 미리, 먼저라는 뜻을 가진 프로를 붙인 다음 이제 보다라는 뜻을 가진 vise를 붙여서 improvise 하게 된 말을 만들어 보면 미리 본 적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뜻이 뭐였지? 즉흥적으로 하다의 뜻이었어요. 수능에도 몇 차례 쓰였죠. 되니?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이 이런 뜻이 있다 그랬었지. Play it by ear. 있는 그대로 무슨 뜻이야? 연주를 하는데 뭐로 듣고? 귀로 듣고 바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다의 뜻이었어. 한 번 더 정리하고 필기하자. 거기 들어봐.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 해서 물리적인 뜻부터 가보자. 뭐니? 시력이나 시야. 추상적 대답을 왜 안 하니? 다시 시력이나 시야. 추상적으로는 전망, 장래성. 알겠니? 어떤 사람의 목표, 눈에 보이는 것들. 됐지? invisible을 알면 다 아는 거야. invisible 뭐니? 볼 수 없는. 혹은 투명한이란 뜻도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revise는 다시 보는 거야. 수정하다, 정정하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얘들아. 참고적으로 추가 좀 해줄게. 이 뜻은 보이나요? 네.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 쓴 글을 수정하고 정정하지. 맞지? 그게 아까 책에 나왔던 초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The 그렇죠. first draft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사실 이제 농구나 축구나 야구 이런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대학교 막 졸업하는데 새로 뽑을 때 뭐라고 하니?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2016년 신인 드래프트. 이제 운동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처음 딱 뽑아낸 거니까. 알겠지? 그런 뜻에서 전부 다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다음 devise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있던 걸 de 아래로 끄집어 내려서 vise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무언가를 고안하다, 만들어내다고 명사 형태 독특하니까 알아두시고 device가 장치, 설비란 뜻이야. supervise는 위에서 보는 거니까 뭐하다? 감시, 감독하다고. 주의할 건 oversee는 감시, 감독하다인데 overlook은 간과하다, 빠뜨리다. 물론 조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improvise는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미리 본 적이 없는 거니까 뭐였지? 즉흥적으로 하다의 뜻이었어요. 알겠지? 자, 정리 좀 해놓자. 자, 그럼 이제 방금 단어들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로 가면 이건 이제 반의어 문제는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혼동 어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봐. 뭐 여긴 이게 힌트가 되네요. 체크 좀 해주세요. And policing. 일단 polish라는 발음 단어인데 이 발음을 바탕으로 생각해봐. 단어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폴란드 사람도 영어로 polish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P를 대문자로 쓰고 polish 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폴란드인이란 뜻도 돼요. 이건 문맥에 따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됐지? 발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로 뜻이 뭐야? 동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알잖아. 뭐 닦자, 빛내다, 윤을 내다. 나만 알고 있었나 보네. 외워라. 닦다. 이게 광을 내는 거야. 그게 polish라고 합니다. polish. 됐니? 봐. There'll be time.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갈고 닦는 것과 관련된 게 devising, 고안해내는 거야? 아니면 수정하는 거야? 갈고 닦는다는 말과 어울리는 건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뒤에 있는 revising이 되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자 이제. 고기 들어볼까요? 가장 최근 한 3, 4년, 한 5년 동안은 안 나오고 있는 장문 독해 패턴입니다. 뭘 물어보고 있니?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견? 대립 의견 문제네요. 근데 거기 들어봐. 누차례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는 계속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 강의 기준으로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빈칸 2개짜리가 익숙치가 않죠? 근데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빈칸 2개짜리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 최근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니? 갑자기 분위기를 묻고요. 또 장문 독해에서 빈칸 추론을 막 물어봤죠. 기존에 안 나오던 패턴들이지. 근데 다 어디에 나왔었게? 예전 기출문제들에서 다 등장을 했던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EBS 문제를 풀지 말아라는 아닌데 거기에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EBS는 단순 진짜 극한 1, 2년 정도의 트렌드만을 반영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패턴의 문제를 익히는 건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출문제요. 그럼 이제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봐. 대립된 의견이니까 A와 B의 의견을 다 명확하게 구별해봐야 되겠죠. 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해봐. person A가 이런 거야. 나 쟤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럼 person B의 의견을 봐야 하니? 걔가 뭐라 그랬겠니? 돼지 새끼 이랬겠죠. 이해됩니까? 다 격공하네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의 의견만 똑바로 알면 나머지 한쪽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걸 바탕으로
person A의 의견을 접근하는데 아하 첫 문장에 첫 글에 두 문장 연속 뭐가 떴니? 질문이 떴지. 그럼 질문 뒤에 대답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이해됐니? 그럼 질문 보자. Can you imagine? 상상해 볼 수 있겠나요? What the world today. 오늘날의 세상이 어떠할지. 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What like는 뜻이 뭐라고요? how의 뜻이라고. 그지? 오늘날 세상이 어떠할지.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have become a farmer. 농부가 되었거나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a banker. 은행원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세상이 어떨까요?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오늘날 세상이 또 어떨까요? Without art. 예술이 없다면. 그럼 간접적으로 느껴지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형광펜. 이거네요. 그러니까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e.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have a responsibility.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다. As representatives of society. 우리 사회의 representative가 뭐야? 대표로서. 여기서 as가 몸으로서. 그래서 예술을 자 A 해야 된다. 그러면 A 자리에는 좋은 말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의견도 보이네요. 정부가 나서서 예술을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럼 person B는 뭐라 그랬겠니? 미쳤어? 예술 따위에 돈이나 쓰게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라는 얘기를 했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 잠깐. 핵심 쟁점이란 말을 했으니까 여기다 항상 이것도 알아두세요. 참반이란 말을 좀 섞어줘봐. 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참반이란 말을 더해서 말이 되는지 생각해봐. 알겠지? 알겠지? 간다. 교육에서 예술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한 거니? 아니죠. 두 번째. 대중예술의 defining,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대립이 있고 찬성 반대했던 거야? 아니죠. 반성 안 했죠. 세 번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찬성 반대했니? 아니죠. 세계의 문화를 더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했어? 아니죠. 그럼 정답 5번이라는 얘기인데 예술에 대해 기금을 모으는 것, 정부의 기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펀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person A는 찬성, person B는 반대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person B 손댈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빈칸이야. 그럼 봐. 출제위원이 착하네요. 뿔마가 그냥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예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지원해야 된다는 거야?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무시해야 된다는 거야? 억누르고 억압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지지하자는 거겠지. 물론 영어는 직선형이니까 힌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니? 빈칸 뒤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자. 문화적 재산은 항상 in fashion, 유행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겠는가? 누가 아니라면. 정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래서 하우스가 저장하다 이런 뜻이 알아둬라. 하우스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 저장하다. 이러한 보물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 저장을 해주겠는가? 그 다음 여기서도 형광펜. 우리 without 패턴 한번 정리했었는데 한 번 더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여기 좀 봐봐. without 패턴. 이건 바로 써라.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A가 없다면 내지는 A 하지 않는다면 봐. 좋은 일이 벌어진다와 나쁜 일이 벌어진다에 따라서 의견 느껴져요. 잘 봐봐. 네가 없었더니 A라는 애가 없었더니 반 애들이 다 좋아했대. 그럼 요지는 뭐야? A 하지. 말하죠. 너 나가 이런 거지. 너 없었더니 다 좋아. 너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이렇게 된 거야. 되니? 근데 여기도 봐봐. A가 없었더니 내지는 A 하지 않았더니 나쁜 일이 벌어졌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가 없었더니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A 해라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다시 봐. 정부의 지원, 예술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there would be a great deal of cultural lost. 뭐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부의 지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정답 몇 번? 이미 예상했다시피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한 거야. 이해됐지? 장문은 이렇게 다시 장문은 이렇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연습을 계속해놔. 어떤 패턴이건 다 읽어서 푸는 건 언제 할 수 있다고? 수능날 시간 남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넘겨서 최종 패턴 정리하자. without은 방금 정리했습니다. without 패턴을 통해서 긍부정이 느껴졌을 때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되니? 그 다음 여기요. either A or B. 뜻은 뭡니까? A 또는 B. 둘 중 하나란 뜻이지. 뜻은 정확히 알고 있니? 되니?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야. either 나오면 습관적으로 뭘 잡아? or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어법이고 앞에서 정리를 했던 거라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책에 보면 이 부분이 그냥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니? 봐라. 주어 단수지. 얘가 동사지. 주어 단수면 동사에 뭘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되는데 왜 S가 안 붙었지? 뭐 기억납니까? 서제스트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정리 좀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바로 정리 한번 해보자. 다 했던 거라 다 잘 알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동사 자리에 무언가에 대한 그렇죠. 뭔가 요청이나 요구 혹은 명령이나 제안 뭐 주장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앞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도 그렇지 뭐뭐 해야 한다고 요청 요구 명령 제안 뭐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에 해야 된다의 뜻을 가진 조동사 뭐와 함께 쓰게 되는 거야? should와 함께 많이 쓰이게 되고 하도 관용적으로 쓰이다 보니 이 should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시제와 상관없이 혹은 수일치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바로 튀어나오도 놀라지 말아라.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가 생략돼 있고 너도 해석해보면 알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요청, 요구, 명령, 주장, 제안을 할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 봐봐. 이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었던 거야. 잘 봐. 그것은 would be absurd. 아마도 우스꽝스러울 거다. To suggest. 이렇게 suggest. 제안하는 것. 뭐라고 제안해? 정부가 위대한 애들아 플럼버가 뭐니? 배관공인데요.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둘래요? 돈 많이 버시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편하게 그것도 편하게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면 한 가지 추천해 드릴 직업 호주에서 수도 배관공을 하십시오. 연봉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일도 안 빡세. 근데 그거보다 더 손쉬운 일이 있어요. 더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바로 인터넷 연결 기사가 되는 거야. 이건 대기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냥 네가 오늘 한 건 할까? 아 피곤하다. 오늘은 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태예요. 제 가까운 지인이 통해서 제가 들어가지고 정말 근데 그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나.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무슨 광란에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잖아. 근데 호주는 땅덩어리가 어때? 미친 듯이 넓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 하나 연결하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야. 그것도 대기자가 넘쳐나고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신 영어가 돼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클럽에 가서 여자를 꼬실 때도 Do you want connected internet? 이런 식으로 꺼낸.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내 리스트 명단인데 너를 메뉴에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 만남도 갔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형 거짓말이게 찍을 때 아니야 자기 호주 영어를 연습하겠대 그러면서 인강이라 이름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형이 호주 발음을 막 연습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발음해야 되게? To die라고 발음해요. 호주식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Today, no, to die 이러면서 그래서 왜 형 이 단어를 연습해? 오늘 바로 연결해줘야지. 그러면서 to die connect 이 연습만 하고 가는 거야. 놀라운 형이었어요. 같이 살았던 형인데. 네. 농담입니다. 가지 마세요. 알겠지? 이런 거 인생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자, 다시. 그래서 자 위대한 그런 배관공에게 수도 배관공에게 그리고 치과 의사에게 위대한 은행원에게 정부가 지원한다고? 아니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건 참 우스꽝 일인 것이다. 왜 예술만 지원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뭐가 생략됐다? 슈드가 생략됐다. 최종 정리하자. 보기 들어볼까요? 갑니다. 글을 읽고 있는데 질문이 떴다. 그러면 뭘 전달하는 거다? 소재를 전달하는 거다. 당연히 질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된다?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대답이 좀 뭐해질 수 있다? 떨어져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물고 늘어져야 돼. 어려워질 수 있는 패턴 중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떨어지는 게 오답률이 꽤 높았다. 알겠지? 다만 하나 또 조심할 건 오늘 봤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했듯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에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괄식으로 초반에 다른 얘기해놓고 중간에 질문 대답 구조로 나오는 경우도 오답률이 높은 패턴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질문 대답 구조였습니다. 이제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마지막 하루 강의가 남았고요. 이제 교재상으로는 몇 강 남았니? 2강 남았습니다. 끝까지 100번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도록. 자, 인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